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3일 오후 3시 11분입니다. 드디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조국 당시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를 했습니다.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수 세력의 총화로 변신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조국 수사가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조국 수사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느냐? 아마도 조국 또는 이재명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조국은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레닌주의자라고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쓴 논문에서 레닌, 스탈린, 특히 레닌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닌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뻔했다. 김일성주의자로 의심받는 문재인이 아마도 조국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구도를 부숴버린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그 역사적 수사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자녀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오늘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되어 가지고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가지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플러스 1년이 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 재판장 마성영은 오늘 오후 재판을 열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를 했고, 그 다음에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계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중에서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7개 혐의 중에 충북대 의전원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 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한 혐의는 일부 유죄,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와 관련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딸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수수하여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면서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 비리 범행은 부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유리한 정황도 참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국 수사가 이렇게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이유는 조국이란 사람이 서울법대 교수이고 그 용모도 아주 깔끔하고 글도 많이 쓰고 하면서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을 아주 야비하게 비판한 글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는데 딱 검찰 수사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포장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런 타락한 인간상이더라. 여기서 위선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2019년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외칠 때 위선 정권이란 말을 했습니다. 내로남불 위선 정권. 바로 조국을 상징화한 거죠. 위선하면은 조국이 딱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부부가 합쳐서 징역 지금 7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중에 4년은 정경심 몫으로 이미 확정돼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국 씨의 위선이 불은 응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조국이 쓴 글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결한 사람은 본인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야유하고 칼을 꽂았던 그 아픔을 이제 조국 부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항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이게 확정되겠는데, 다만 유감인 것은 재판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3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런 정의 구현은 빨리 해야 합니다. 늦은 재판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 재판, 선거와 관련된 재판은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무슨 특별법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이 왜 오늘 저 자리에 서 있었느냐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사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법 질서하고는 안 맞는다는 겁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이라는 게 그냥 지식인으로서 남으면 몰라도 권력자가 되었을 때는 그게 크나큰 부담이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